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출마 선언 후 어떤 정치 행보를 할 것인지, 물론 그 선언문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언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날짜를 29일로 이렇게 정한 거, 얼핏 이렇게 생각하면 6.29 선언, 이게 지금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이 그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가치가 뭐냐, 헌법적 가치거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건 이제 굉장히 강조했고, 6.29 선언이라는 것은 그때 노태우 또 전두환의 6.29 선언이라는 것은 그때 자기들도 나중에 인정했지만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는데, 항복 선언이죠.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우리 헌정 구조로, 헌정 질서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다시 돌아간 거죠. 직선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6.29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항복한 거죠. 60항쟁에서 6.29 선언으로 항복 선언문이죠. 그러고 이제 그게 바로 민주회복 선언이었거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정치가 이게 제대로 된 정치라는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촛불을 앞세워가지고 그거를 앞세워가지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정권은 이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민주를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독재거든. 근데 윤 총장이 항상 강조했던 헌법 정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이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고, 앞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6.29 선언하고 그런 맞춰서 말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짜하고 택일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29일이라는 의미가 갖는 그런 헌법 질서로의 복귀, 자유민주주의 회복. 거기다가 뭐 정치적으로 좀 부가해서 설명한다면은 중도라든가 민주화 세력 쪽으로의 그런 자기의 어떤 외연을 넓히겠다.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 뭐 정치하고 또 무슨 이념적인 그런 노선하고 관계없던 넥타이 부대들까지 전부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60항쟁 무렵에.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이제 민주항쟁이었지. 민주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까지 이제 완전히 정리함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문민정부 뭐 그것도 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군사정권이라든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이제 국민의 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니까 이 점에서 볼 때 좋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내가 보수 세력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한 그 모든 민주화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도 나는 다 존중하고 그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29일 오후에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지는데 이것도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윤봉길 선생이 그 독립투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파평윤씨니까 이 집안이에요. 또 집안이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윤봉길 선생의 그 높은 독립정신이라든지 애국 헌신의 그런 정신, 자기희생. 지금 6.25 오늘 11주년이지만 바로 애국 애족 헌신 이게 보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굳이 어디 자기가 발표할 자리를 차지하냐 따지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자신의 조상도 되는 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열도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독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저 핍박받는 식민 통치하에서 핍박받는 우리 이 결의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런 걸 이제 돌아본다면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한쪽은 애국 애민,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오는 그런 가치니까 이건 말하자면 보수적 가치죠. 예. 거기다가 민주적 가치. 그러니까 윤 총장이 생각할 때 어느 한쪽만의 리더가 된다면 나중에 또 진영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런 건 싫다는 거지. 되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이런 염원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그런 면윤봉길 선생의 기념관에서 이런 자기의 결의를, 의지를 표명한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윤봉길 의사 기념관 그 상임이사가 바로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이고 예, 예. 그 윤봉길 의사 손녀가 지금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한테 첫 선을 보이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국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 기조를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또 뭐 이렇게 대통령 공부, 과외 공부도 좀 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콘텐츠가 뭘까? 여기서 뭐 구체적인 무슨 정책 공약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키워드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앞으로 내가 정치에 들어오게 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게 그 무슨 뜻이 있어서 온 거다. 예. 내 뜻이 뭐다. 왜 내가 여기 들어오냐. 그 배경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치를 할 때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게 있어요. 예, 무엇을 그렇죠. 위해.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데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을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윤 총장의 경우는 그거는 좀 이른바 전원 정치를 하는 인상을 보였단 말이죠. 예. 자기는 그랬거나 안 그랬거나 보면 꼭 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윤 총장 입 다물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동안의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 선이 굵은 사람, 이런데 가만 보니까 뒤에만 슬슬 다니고 앞에 말도 안 하고 이렇다는 예. 그런 오해도 받았을 텐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 스타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선언을 하고 대개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선언문만 있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증문즉답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또 기자들로부터도 그동안 궁금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답변을 하겠다. 전에 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해 대검 그 국정감사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그냥 찍소리를 못 했잖아요. 그냥 뭐 거기서 거침없이 답변을 했잖아요. 어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렇게 국민들 귀에 쏙쏙 들을 정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퇴근길에 말이지 가서 뭐 시민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겠다든지 뭐 광화문에 나가서 토론하겠다든지 이래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가 숨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달리 이제 윤 총장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대중하고 어울려서 섞여서 소통해. 예,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그런 뭐랄까 그 스타일을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만약 자기도 또 누구같이 말이지 앞에 나와서 광화문 앞에서 시민들과 토론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뒤에 청와대에 숨어버리는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보이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번에서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윤석열 이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굉장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지금 선언문도 출마 선언문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쓴다는 거예요. 예. 스피치 라이터 없이.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글을 쓰는 능력이 있고 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정의라든가 공정, 상식 그리고 화 이 국민들이 완전히 갈라진 그래갖고 갈등을 빚는 이런 상황을 또 진짜 화합하겠다는 그런 키워드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물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헌법 정신 수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밝히는 쪽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엑스파일이 가장 기자들과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핵심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얘기하고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버전들이. 예, 뭐 이것저것 버전 다 나오고 또 거기다 누가 첨가해갖고 또 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이를테면 청문회 때는 그때 자유한국당입니까? 그건 점잖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문제만 질문했잖아요. 요번엔 요새 나오는 거는 말이죠. 가족사까지 다 들춰낸대요. 가족에 무슨 그래서 진짜 괴문서예요. 온갖 것 지워 모아가지고 사생활이라 해갖고 막 폭로하고 있고. 그 야비한 인간들이야. 진짜 야비한. 그래서 근데 이게 왜냐면 한번 일단 그런 식으로 의혹이라는 거 던져놓으면 그 사민성우란 말이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없는 호랑이도 뭐 세상을 떠들어대면 있는 게 돼버리는 식으로 자꾸 그거 엑스파일하고 의혹 뭐 이런 떠들어대면 이게 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옮겨가는데 한 번 무질서 옮겨가면 도로 돌릴 수가 없어요. 질서 쪽으로. 이런 식이 되니까 이 파일이 자꾸 하면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마디가 필요하거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라도 이 윤 총장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역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태탕 페라가모 신발로 인해서 여권이 어떤 공작 정치를 하고 맡아도 흑색 선전을 한지는 이제는 아주 그냥 피부로 느꼈어요. 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빨갱이 무슨 그런 거 한선 자체하고라도 특히 이번의 경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 송영길이가 만든 거다. 차곡차곡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은 검증 자료라는데 검증 자료가 모아놓으면 그게 차곡차곡이 되고 그게 파일이에요. 파일이 뭐 다른 거 있습니다. 거기다 딱 X자를 붙여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은밀하고 나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구린내가 나는 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또 홍준표 엊그제 입당했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을 딱 지목을 했어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공격에 나서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나요? 홍준표 이 의원은 자기가 여전히 야권에서는 자기가 저는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상외로 높은 투표를 했거든. 24%로 받았으니까. 근데 그 꿈에 젖어 있는 거야. 그 24%가 전적으로 홍준표를 위해서 홍준표를 지지해서 홍준표에 기대해서 주어진 표다. 그 속에서 이렇게 철저히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자기가 은연중에 자기가 뭐 저기 국민의힘의 맏아들이라며 예?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없는데 근데 왜 그 아버지는 누군가요 그러면? 글쎄 그렇게 왜 자기가 맏아들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윤석열이 굉장히 나하고 좀 위협적인 그 존재야. 위협이 아니라 자기를 압도하고 있죠.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으로서는 참 깜도 안 되는 내가 검사할 때 저 검사 아직 들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무슨 대선 1인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지금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깔아 뭉개버려야 내가 여전 내 자리를 위상을 지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공격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위상을 지키면 국민들이 지지를 그러니까. 해줘야 하는데 뭐 지지가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꿈에 젖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격을 이제 어차피 이제 당연히 입당은 됐으니까 이제 더 네. 뭐 더 사리고 말고 할 거 없이 맞았고 이제 앞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 또 정청래 이 사람 또 유명하잖아요. 어? 그 사람 얘기는 뭐 윤석열이 완전 못한다. 엑스파일보다도 홍준표 입이 더 무서울 것이다 이러는데 홍준표 입이 무섭지. 그래서 이번에 엑스파일이라는 것도 여권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폭로하고 무슨 SNS에 썼다는 그 장성철 무슨 소자인가 하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4월분은 모 기관으로 인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또 6월에 나왔던 그
두째 버전은 여권 쪽에서 나왔다. 특히 이제 당 쪽을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싹 야권 쪽으로 밀하게 밀반입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기 와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이 대표가 말이죠. 처음에는 파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일을 차곡차곡 모은 중이다 했다가 이제 여기서 반박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니 검증 자료야 이랬거든. 그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파일하고 검증 자료하고 뭐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 그게 파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X자를 붙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쓱 돌리는데 그러면 제가 말은 이 송영길 대표도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고 이렇다면 그렇게 의혹을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의혹만 던지고 말아서는 안 되지. 왜? 상대방은 너 의혹 있다 이래서는 안 돼. 너 이것이 너 의혹이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이게 야비한 짓이거든. 예, 그래서 다른 뭐 시중에서 잡다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은 그 공식적인 자리 특히 집권 여당의 말이죠. 그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서 슬쩍 이런 식으로 흘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의혹이 있으면 제시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예. 정말 이런 야비한 정치가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치를 망쳐먹은 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히 운동권 세력들이 이런 뒤에서 공작하고 이런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친구들은 절대 죄의식이 없어요. 이쪽 보수 쪽 사람들은 그래도 저런 만한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차마 이런 것까지는 못해요. 국회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죽만 올리다 말아요. 이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뻔한 거짓말이라도 그걸 하면서 내가 거짓말할 때 이런 생각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데 그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더 큰 목적이 있다. 뭐냐 우리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죠.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다 용인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예. 이제 6.29 선언이 되겠네요.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이제 행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좀 또 궁금한 사안인데 지난번 이동훈 대변인의 경질도 이 문제와 관련이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민심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이동훈 전 대변인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 했다는 거죠. 민심 투어, 민심 탐방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경청으로 다니는 것. 서울에 있는 분도 만나고 지방에 있는 분도 만나고 또 어디 좀 또 찾아뵈야 할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청이지. 민심 투어면 과거 늘 우리 생각하는 게 오뎅 먹고 어디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공격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무슨 오뎅 먹으러 지금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동훈 대변인이 큰 정치를 이제 할 거다 하는데 아니 이제 막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만하게 비치면 안 된다. 뭐 큰 정치라는 게 뭐 정치에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큰 정치고 뭐고 하는 거지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 겸손하게. 국민한테 경청하고 겸손하게 국민한테 다가가야 하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조금 오버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이제 좀 이견이 있어갖고 대변인이 한 10여일 만에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행보도 하나는 어떤 곳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입당 시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방향성의 문제인데 과연 입당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저기 이제 그것도 이동훈 대변인 그것도 했던 말 중에 하나도 그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예, 그렇게 됐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보수의 뿌리를 분명히 박는다.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입당 여부라든지 입당 시기라든지 이건 전략이거든. 그걸 미리 다 이야기해 버리면 어떡해.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하고 논의가 됐는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이동훈 씨만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물론. 충분히 그 안에서 사실 대변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뽑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앞으로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자기가 저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래 돼서는 안 되거든. 지금 총장이 아닙니다. 예. 검찰총장 스타일을 빨리 벗어나야 그렇죠. 그래서 지시하고 뭐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전부 서로 토론해서 정치란 것은 팀워크예요. 예. 예? 이거 혼자서 나가고 뭐 뒤에서 그냥 수발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입당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은 보면 자기하고 이제 자기는 그 국민의힘 쪽에는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경선을 벌였을 때 홍준표라든지 이렇게 당에 뿌리를 둔 사람하고 사이에 어떤 차별화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우려가 될 거고 남 집에 그냥 생판으로 혼자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조직이 다 되고 짜져 있더라 이러면 그것도 곤란할 테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여기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양측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쪽에 측면에 있는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렇다고 혼자 제3지대에서 해가지고 무슨 뛰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뤄낸다든지 이런 구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또 혹시 분열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실망도 주고 하니까 이럴 때서 제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측과도 긴밀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펴줄 수 있는 판이 어떤 것인지 이걸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윤석열 총장도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고 내가 기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면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점에서는.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투어 그건 사실 언론적인 용어야. 언론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동훈 전 대변인도 그러니까. 언론 용어로 민심 투어라고 한 거예요. 민심 담방. 들으면 기분 안 좋지. 당신들 여행하고 다녀? 옛날 손학규 안철수도 그러니까. 수염 기르고 탐방한다고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그게 생쇼거든. 예. 그 생쇼를 윤석열이 너도 생쇼하냐 이렇게 국민이 인식할까봐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큰 정치란 것도 마찬가지. 윤석열이 당신 언제부터 정치했다고 벌써 큰 정치인 행세하느냐고. 당신이 DJ고 YS냐 뭐 이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심을 하는 거는 좋은데 다만 아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애초에 소통을 잘 하든지 아니면 일단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현명하게 이 무마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한 사람이 나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좀 유감스럽다. 좀 스텝이 초반에 꼬였다고 보고 어쨌든 초반에 이런 것들 엑스파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기라는 게 기회의 기자 아닙니까? 기회도 될 수 있고 미리 좀 쓴 약을 하나 마셨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신 있잖아요, 백신. 예. 어쨌든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기 입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직전 막판에 이준석 대표는 8월 말을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밖에 계속 세를 확장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됐을 때 막판에 단일화하는 지난번 4.7 재보선 안철수 오세훈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분은 요즘에 또 최재형 감사원장 쪽에 줄을 섰는지 그쪽을 지금 자꾸 띄우고 있습니다만은 YTN가 그거 인터뷰에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다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갖고 거기서 경선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쪽 희망사항이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먼저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또 밖에 있는 주자들하고 대선 주자들하고 단일화하는 것이 정도라는데 그게 정도입니까? 비대위원장 자기가 할 때 그렇게 했거든. 그 원칙이었거든. 그 당 후보는 우리는 당에 들어와서 뛰든지 아니면 우리는 당 후보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에 이제 가서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식의 형태를 이제
야권 후보를 결정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 행보를 보면요, 이분은 그것보다는 자기 가치 높이려고 지금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뛰었다가 죽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있어, 나 그 당신들 나 중시해야 돼. 나한테 찾아와 봐. 그럼 내가 한마디 해줄게. 그다음 이준석 대표하고도 곧 만난다며 다음 주에.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준석 대표가 아이고 저기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장 맡아주시고 뭐 하고 이러면 그 난 역시 뭐 저기 국민의 힘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어, 또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지. 그다음 윤석열이가 지금 자꾸 나한테 뭐 연락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럼 최재형한테 이제 해놓으면 윤석열 총장이 또 연락 오면 그 사람 요즘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라든지. 아, 저는 또 김동연이를 한때 띄웠잖아요. 뭐 상당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어쩌다고 띄우더니 또 최재형으로 데려옮겨갔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내가 잊혀질까봐, 배제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 왜냐면 초조하다는 것이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갈수록 자꾸 많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시죠.